머니 머니. 네. 너무 기대가 됩니다. 이번 주제가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우리 피크패너님께서 정말 뭐랄까 호텔에 그 엄청난 힘을 가지고 저는 피크패너님께서 이번 찬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여의도 싱크탱크로 갈 수 있는 이야기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의도 싱크탱크 어딘가요? 여의도 연구소? 여의도 연구소? 안 될까? 안 되겠다. 핑크팬더 연구소. 아, 핑크팬더 연구소. 그쵸? 그것도 멋있다. 차라리 여의도 서울 아파트로 갈게요. 서울 아파트요? 거기 왜요? 서울 아파트 왜? 30억쯤 하니까. 나쁘지 않네요. 그것도. 하나는 30억씩 하니까 재건축되면 원 플러스가 될 테니까. 뭐 하나 상가갖고 하나 집들. 괜찮다. 부동산 전문가 나오신 말씀이십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제 한국의 오늘의 집단주의. 그렇죠. 주제는 한국의 집단주의인데 상당히 그 주제가 예. 위험합니다. 왜요? 왜냐고요? 이거는 사실은 손가락질을 하면 한 손가락은 남을 가리키지만 네 개는 나를 가리킨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마찬가지 얘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 왜? 한국의 집단주의에 대해서는 굳이 얘기하면 뉘앙스 자체가 지금 부정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하지만 그게 결국은 내가 나 자신한테 얘기하는 거랑 마찬가지라고. 그렇죠. 뭐 우리가 나는 아니라 그러지만 그렇잖아요. 예. 왜냐면 벗어날 그 수 집단에 속해야 나는 유리하고, 그렇죠. 집단에 속해야 내가 좀 더 편하고, 예. 집단에 속해서 집단에 속하지 않은 사람을 나도 모르게 같이 씹고 있잖아요. 아니요, 씹은 적은 없는데요. 에이, 가만히 듣는 것도 씹는 거죠. 그런 건가요? 그렇죠. 만약 그게 잘못됐다면 아니다. 왜 그렇게 얘기하냐 하는 게 맞지만 절대로 그런 얘기하는 사람은 우리나라는 없어요. 그렇게 치면은. 그렇죠. 그렇잖아요. 일단은 괜히 그 트러블을 생기느니 그냥 가만히 있자. 그러고서 속으로 저 새끼 뭐 나쁜 놈 이렇게 하면서 나는 아니다라고 하니까 마찬가지 아닌가요? 그게 결국에는 아까도 얘기 드린 것처럼 손가락 하나는 남을 가리키지만 네 개는 나를 가리키는 것과 똑같은 개념 아닐까요? 맞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이제 부동산 담합이라든지 그리고 지역 간에 뭐 사실 요즘 뭐 부동산이 좀 핫 이슈였으니까요. 네. 지역 간에 본인 지역에 대한 어떤 뭐 집값을 얘기하거나 그 지역의 평가를 얘기를 할 때 굉장히 그 다른 지역 사람들은 그냥 뭐 폄하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못 받아들이고 굉장히 좀 예민하잖아요, 사람들이. 일단은 자기 돈이 걸려 있으니까. 돈이 걸려 있으니까, 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좀 왜곡하기도 하고 집단적으로 나서서 좀 거품을 만들기도 하고 조작하는 일도 있고 그랬어요, 그죠? 네. 그러면서 한국의 어떤 집단주의 성향이 이런 지역적인 부동산의 뭐 경향에도 많이 영향이 있구나, 영향을 미치는구나라는 것도 제가 봤고요. 특히나 이제 교육열 같은 경우에는 뭐 학원가를 그렇죠. 중심으로 이제 엄마들의 어떤 세력, 엄마들의 세력. 예, 엄마들의 세력이 되게 무서운 게 단톡방 같은 게 있으면은 네. 그 단톡방에 세력? 뭐 리더가 있고요. 단톡방. 네. 리더. 모든 단톡방에 리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를 컨트롤하고 제어하고 네. 그 단톡방을 유지를 하는데 거기서 뭔가 좀 반항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좀 어긋나는 리더가 봤을 때 좀 싫어하는 행동을 하면 가차없이 그 사람은 빼고 또 다른 단톡방을 만들어가지고 어허. 약간 왕따처럼 본인은 그렇게 해서- 왕따인지 모르는 거네요. 일단. 아니죠. 그러니까 갑자기 일단은 단톡방에서 얘기가 없으면 이제 본인이 빠지는 거죠. 처음엔 모르는 거잖아요. 처음엔 모르는 좀 거죠.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상하다 왜 네, 좋은 아무 말도 거지? 없지 했는데 네. 다른 단톡방에서 이제 얘기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엄마는 이제 정보에서 완전 이제 소외가 되기 때문에 네. 그런 내용을 이제 알지도 못하고 막 계속 뭐 리더한테 반항하거나 이렇게 되면 가차없이 이제 아웃인 거예요. 네. 끔찍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끔찍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그 모든 것이 내 자녀를 위한 길이라고 했을 때 정말 소신 있는 엄마들은 나는 그런 거 하지 않고 혼자 하겠다라고 하면 정보에서 굉장히 또 떨어지는 거가 되는 거니까. 근데 사실 그렇죠. 이 정보력이라는 게 누가 잘 쪽집게 같이 찍어주고 선생님들 학원에 대한 정보, 입시 정보잖아요. 정말 이 슬프네요. 집단이 아니면 알 수 없는 건가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밀하게 그 부분은 사실 얘기가 되는 거니까. 은밀하게. 그런 그 특별히 학원으로 유명한 네. 그런 동에서는 그런 것들을 은밀하게 자기들끼리만 이제 얘기를 그럴 수 하고, 있죠. 네, 누가 제일 낫다 이런 것들, 그리고 이번에 어떤 정책이 있는데 어느 뭐 학종이나 이런 걸 나라는 것을 자기들끼리 사실 정보를 네. 공유하니까
요즘에 어쩔 수 이제 없죠. 대치동에서도 이제 소규모 그룹별로 스터디 모임 많이 하던데 되게 이제 쫄찌개 선생님 소그룹방 같은 경우에는 3명에서 뭐 5명 정도까지만 그렇겠죠. 딱 소규모로 해가지고 정말 그 비용도 비싸고 한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거기 들어갈 수 있는 아이들도 굉장히 제한적이고 아. 그 정보를 또 접할 수 있는 사람도 되게 제한적이고 그래서 진짜 옆방에서 이거 막 종이컵이라도 이렇게 벽에 대고 듣고 싶을 아. 정도로 별 네? 생각 안 해봤는데 그 그런 게 또 정도라고 있구나. 하는데요. 아. 정말 자녀들이 있는 상황에서는 어떻게들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정말 엄마랑 아빠랑 이런 것들이 많이 다르거나 교육관이나 이런 그 학습관이 다르면 진짜 힘들 것 같아요. 원래 그 극성이 예. 아빠 극성이 게 최고죠. 아, 그 엄마 진짜 극성보다는 엄마를 뛰어넘나요? 네, 아빠 극성이 극성은? 최고죠. 아, 아빠 아빠가 극성인 극성이면- 사람을 많이 못 봤어요, 저는. 아니, 그러니까 없을 정도니까. 없을 정도니까. 아빠들은 그러니까 보통 왜 애들이 좋은 대학 가는 3대 조건이 보통 아빠의- 있잖아요. 예. 아빠의 무관심, 그리고 엄마의 정보력, 할아버지의 돈, 예. 네, 이렇게 3가지라고 얘기를 하니까. 근데 네. 아빠가 무관심한 그 극성이다 그러고 하면 엄마의 정보력까지 합쳐지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음. 무시무시한 거지? 음. 그렇잖아요. 그쵸. 아빠가 극성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부를 더 다그치는 거죠. 음. 말 그대로 그 점수가 이게 뭐냐, 너 무슨 학원 안 되겠다, 여보 이거 좀 얘 좀 학원 좀 바꿔야 되겠는데 알아봐, 뭐 이러면 엄마가 정보력이 뛰어나면 또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더 무섭죠. 아빠가 극성이면은 그런 면에서. 좀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다그치고 각성을 해가지고 네. 과연 어떤 효과를 받아낼 수 있을까? 음. 그렇게까지 효과가 있을까? 근데 이제 그보다는 우리가 이제 사실은 오늘의 주제 자체는 네, 아, 이거 진짜 집단주의죠. 이다 보니까 약간 집단주의. 교육적으로 좀 빠지는 듯해서. 예. 네. 자, 그럼 집단주의가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이렇게 심해졌을까요? 언제부터 이렇게 심해졌을까요? 산업화랑 연결되어 있지 않을까요? 산업화요? 예. 아니요. 산업화하고는 연결 안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음. 그렇게 치면 굳이 얘기하면 우리나라의 집단주의는 예전부터 있었죠. 삼국시대부터. 그쵸. 조선시대도 보면 당파 싸움이 분명히, 물론 이제 그 당파 싸움 자체를 일제의 그 역사, 그 신민사관으로 이렇게 만들었다는 얘기도 있긴 하지만, 그런 것 같지는 또 않거든요, 분명히. 뭐 소론도로 이런 거, 서로 막 죽이는 거 이런 거 보면. 근데 제 생각에는 한국의 집단주의가 가장 심해진 건 결국에는 6.25 이후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아, 왜 그럴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데. 왜냐면은 6.25 때는 뭐냐? 우리 편 아니면 적이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그냥 사람은 존재했을 때부터 집단주의가 자연스럽게 발생됐고. 그러니까 그렇긴 한데 예. 유독 더 한국이 더 집단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게 결과적으로 6.25 때는 항상 이게 네가 빨강이냐 아니냐 이거든요. 빨갱이다라고 하면 죽어야 되거든요. 그럼 생존을 위해서 저 집단으로 가야 돼요. 네, 그런 사실 우리나라가 유독 그런 게 많다 보니 왜 보면은 왜 트렌드를 활발히 하는 그 기업들이 우리나라에서 일단은 테스트를 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워낙 유행이 금방금방 하니까 누가 하면 나도 해야 된다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빨갱이냐 아니냐 요게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너는 내 편이냐 아니냐. 근데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에 똘레랑스 뭐 이런 거를 해가지고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너하고 나는 적이지만 혹시 너를 탄압하는 사람이 있으면 난 너의 편에 쓰겠다. 뭐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잖아요. 너와 나의 의견이 다르면 너는 나쁜 놈, 죽여야 될 놈이 되는 거잖아요. 한국은. 근데 결국에는 그게 집단주의인 거잖아요. 너와 나의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게 사실은 한국의 가장 대표적인 저는 상대방을 인정을 못하죠. 네, 병폐라는 네. 입장이거든요. 무조건. 우리하고 무조건, 다르면 넌 빨갱이 그러니까 나오는 너 게 나하고 있으니까. 의견이 달라? 이 새끼 빨갱이네 이거잖아요. 자판에 막.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게 우리나라가 집단주의가 가장 극성을 띈 가장 큰 원인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내가 생존을 하기 위해서도 저 무리에 속하지 않으면, 네. 그게 벌써 6.25로부터 벌써 50년이 넘었으니까, 네. 그런 식으로 저는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집단주의가 가장 이제 극성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뿌리가 아직도 좌파 우파를 항상 이렇게 나누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통일이 되거나 아니면 북한이 정말 위협이 완전히 사라지기 전에는 힘들지 않겠어요. 왜냐면 저는 이제 우스갯소리로 그 얘기도 하거든요. 전 지구적인 평화가 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외계인의 침공입니다. 똘똘 뭉치겠네요. 외계인 침공하면
종교든 민족이든 다 상관없습니다. 다 똘똘 뭉쳐서 일단 외계인 큰 적을 이제 물리쳐. 그러니까 실제로 왜그 역사를 보더라도 그 국가 민족의 내분이 있을 만한 문제가 있을 만한 게 있으면 그쵸, 그쵸. 외부의 맞네. 적으로 돌려가지고 똘똘 맞습니다. 뭉치잖아요. 외계인만이 살길래. 그렇죠. 똘똘 뭉친 다음에 그게 해결된다면 다시 또 싸우잖아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쵸, 그쵸, 일단 그쵸. 큰 적을 물리칠 때는 서로 간에 맞습니다. 일단은 협력을 해야 그러니까 보면 왜 그 헐리우드 영화 보더라도 그렇잖아요. 그쵸. 외국 침공하면 중국, 아랍 다 한 푸시면서 외계인을 물리치잖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러면서 끝나잖아. 와 그러면서. 예, 예, 그래서 예. 개인적으로 농담 삼아서 전 지구적인 평화가 모든 사람들이 싸우지 않으려면 외계인이 침공하는 게 가장 확실하다. 오늘의 결론인가요? 아, 이게 너무 엄청납니다. 이 이야기. 결론이 이거, 이거 아까 스케일도 멋있었는데 이것도 멋지네요. 스케일에서도 외계인이 결론이었었는데 이거 진짜 뭔가 저희가 외계인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근데 제가 엊그저께 이제 글을 보다가 재미있는 얘기 하나 들었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그 분열의 민족, 뭐 집단의 민족 말씀 나오는데 네. 어떤 분이 이러시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그게 심한가?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저는 그래도 뭉쳐갖고 서로 싸우기도 하죠. 반반씩 나눠가지고. 네. 근데 동아시아에서는 이런 게 흔치 않아요. 동아시아 생각해보면은 뭐 우리 동아시아 몇 나라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북한하고 동아시아라 그러면은 그냥 동아시아. 일본, 중국, 한국. 그렇죠. 뭐. 한중일이죠. 한중일인데 한중일 중에 북한을 집어넣게 되면은 이 중에 그나마 뭐 집단으로 뭉쳐갖고 서로 싸우는 건 우리밖에 없고 나머지는 통일돼 있어요. 의견이. 통일돼 있나요? 그렇죠. 공산당. 최근. 그 공산당. 때? 그렇죠. 아베의 그 일본의 집단주의는 뭐 저희하고 비교할 바가 아니죠. 네네. 저희 집단주의도 둘이 나눠갖고 쌓이는데 북한은 뭐 거의 종교니까 거기도 또 이렇게 보니까 우리는 우리가 집단주의라 생각하는데 네. 우리 그래도 최소한 둘로 나눠져 있잖아요. 좌우로 뭐든 간에. 근데 네. 걔네는 나눠져 있는 게 없어요. 뭐 그렇게 얘기하면. 그렇죠. 이게 어제 그러시더라고요. 야, 그나마 우리가 그래도 그나마 우리가 그 동북아 국가들 중에는 네. 그나마 개인주의화 돼 있고 뭔가 집단주의에서 좀 빠져나온 나라다. 그나마 그거는 비교적으로. 이제 가면 갈수록 지금은 그 다름이라는 것을 점점 그러니까 결국엔 집단주의의 반대 다름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그렇죠. 다름을 가면 갈수록 인정을 하고 있기는 하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그래서 그 얘기를 했던 것처럼 우리나라가 이렇게 집단주의가 있는 건 결과적으로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라는 표현을 우리는 하잖아요. 그렇죠. 그 실제로 그래서 몇 년 전에 그런 얘기 들었죠. 저희 나라라는 게 어딨냐, 우리나라지. 저희 나라라고 표현하면 잘못됐다라고 이제 그런 얘기 얘기를 하셨 돌아왔었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라고 지금 사람들이 다 표현을 한 거잖아요. 항상 우리라는 표현을.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결과적으로는 한 개인의 의식과 개념은 그 나라 자기가 쓰는 언어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라고 맞습니다. 볼 수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실제로 그 외국어를 배우면 가장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내 생각의 의식 자체를 바꿀 수가 있다는 거죠. 오. 네, 결국에는. 그래서 왜냐면은 어떠한 거를 생각을 해도 결국 한국어로 해서 한국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예. 영어를 한다는 얘기는 영어로 어떤 것을 생각하고 개념을 잡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 때문에 의식이 전환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를테면은 왜 우리 같은 경우에 명절 때 다 온 식구가 모이면 예. 아버님, 어머님, 예. 삼촌, 뭐 이모, 고모잖아요. 근데 그쵸. 정작 그 개인의 이름을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 그쵸. 조카들이. 차라리 조카는 누구야 그러는데 내 이모 근데 나중에 그런 경우 있거든요. 근데 엄마 이모 이름은 뭐야? 그런 경우 있거든요. 네. 근데 외국은 절대로 그렇게 부르지 않는다는 거죠. 다 이름으로 부른다는 거죠. 어머니 아버지로 부르지 않는다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만났던 분이 그분 같은 경우에 본인은 한국인이고 남편이 프랑스인이래요. 네. 그래서 이 두 분이 같이 해서 그 프랑스 남편분 명절 때 갔었대요. 근데 거기서 혼났대요. 어머니 아버지라고 불러서 혼났대요. 되게 낯설한데 그쪽에서 그러고. 왜 내 이름을 안 부르고 너는 그런 걸로 하냐? 난 이름인데 내 이름을 불러라. 큰 차이네요, 저희하고. 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각 개인을 주체화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어머니 아버지 부르는 것 자체도 서열화를 만들어지는 거고 그렇게 치면 그렇잖아요. 그쵸. 네. 그게 그래서 그런 작은 그 단어 자체가 결국 한국이라는 사람들이 그 서열화를 만들고 집단화를 만든 우리 라는 표현을 하는 것처럼 걔네들은 사실은
그 오히려 우리라는 표현이 어떻게 보면 좀 없잖아요. 개념이. 아, 그렇게 그렇죠. 예, 그렇잖아요. 예. 근데 외국인들은 오히려 개개인을 좀 네, 중시하는.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에 이제 언어가 바뀌지 않는 한 이게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왜냐면 걔네들은 아까도 얘기했처럼 다 누구 다 주체로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어머님, 아버님. 그 얘는 결국은 어머님으로서 난 대접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한 개인의 주체로서 대접을 하는 게 아니라 이를테면 할아버지가 이재범이다. 그러면 이재범을 부르고 그 사람을 이재범으로서 대접을 해야 되는데 할아버지가 할아버지로 대접을 그렇죠.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이것도 결국은 별건 아니지만 개념과 의식에 따라서 상대방을 대하는 그런 거잖아요. 네. 그래서 최근에 읽었었던 책 중에 어제까지의 세계라는 거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언어와 관련돼서 어릴 때 이중 언어를 쓰는 게 좋으냐, 한 모국어만 쓰는 게 좋으냐 그런 내용도 거기에 나오기는 해요. 근데 거기서는 좀 이제 이 내용을 한 이유는 치매 가지고 할 때 이 얘기가 나오긴 해요. 어떤 영향이 있어요? 치매. 치매를 하잖아요. 네, 치매. 이중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치매를 거의 안 걸린대요. 아, 정말요? 아. 네. 왜냐면 이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한국어로 생각하느냐 영어로 생각하느냐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럼 이게 두 가지 개념을 항상 머릿속에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치매자 그리고 실제로 그 예전에 그런 내용 나왔었거든요. 어떤 분이 치매에 걸렸어요. 할머니가. 근데 본인이 치매에 걸렸는지 몰랐어. 치매에 걸렸는데.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책을 많이 읽어서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치매에 걸렸는데 결국에는 머리를 계속해서 왜 보면 그래서 왜 치매 안 걸리는 게 고수업 치면 치매는 안 걸린다. 그리고 평소에 안 가보던 길 많이 가면 또 뭐 결국은 이제 머리를 많이 쓰면 그만큼 치매에 안 걸릴 확률이 크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이중 언어 같은 경우도 결국 이중 언어를 쓴 애들이 결국에는 오히려 머리 네. 많이 쓴다. 근데 재밌는 건 또 그 책에서 나오는 건 뭐냐면은 이중 언어를 쓰는 애들이 대부분 가난한 집이에요. 에이? 정말요? 네. 그렇잖아요. 백인, 둘 다 백인이잖아요. 이중 언어를 쓴다는 건 한 명은 백인이고 예를 들어 한 명은 동아시인일 수 있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중 언어를 쓰는 애들이 그 집이 오히려 가난한 편이 많대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중 언어를 못 쓰게 하는 케이스도 많대요. 그러면 무역업을 해서 두 가지 언어를 쓰거나 네. 뭐 해외 특파원을 하거나 네. 뭐 통역관을 해서 여러 가지 언어를 쓰면 그게 오히려 더 좋대요. 음. 지금은 그 책에도 나온 게 실제로 언어를 어릴 때부터 하는 게 차라리 낫다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이 머릿속에 두 가지 개념이 있어서 그러니까 생각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지. 한국어로 말해서 한국어로 생각하는 것과 영어로 말해서 영어로 생각하는 건 머릿속에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달라진대요. 아. 그래서 그거를 읽고도 더더욱 영어를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단순히 외국어를 하겠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도 외국어를 공부해야 되겠다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죽어라 생각을 해도 결국엔 한국어를 근거로 모든 것들을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영어를 하게 되면은 영어로 개념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I로 이를테면 모든 걸 얘기를 한다든가 우리라는 얘기를 지금 얘기했잖아. 예.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말이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외국인들은 그렇게 치면 나는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엄청나게 큰 차이가 결국에는 그게 또 집단주의의 근본적인 차이가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미묘하지만 어쨌든 우리의 의식을 지배하는 거잖아요. 우리라는 표현을 항상 우리는 그렇죠, 쓰니까. 그렇죠, 그렇죠. 지금도 저 그냥 습관적으로 우리라고 쓰는 그렇죠. 거잖아요. 근데 걔들은 우리라는 표현을 하진 않잖아요. 나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시간이 가면 이것도 많이 해결되는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저희 같은 경우에 예. 아이스크림 우리 셋이 있는데 예. 누가 아이스크림을 샀어요. 예. 그럼 본인 것만 사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못 사죠. 그렇죠. 예. 세 개 사서 나눠 먹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즘 애들은 안 그래요. 아. 요즘 애들은 자기 것만 사 자기 먹어요. 것만 사오나요? 네, 네. 자기 것만 사 먹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야, 넌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친구들이 있는데 네 것만 사서 먹냐? 제가 저 애한테 얘기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얘가 쟤도 그러는데 그래요? 서로 각자 필요가 외부 애들이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쵸. 노터치네 이제. 그러니까 외부 애들이 실제로 자기가 먹고 싶은 자기가 너 먹고 싶으면 네가 사 먹어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는 사 먹었으면 왜 빈말이라도 먹어볼래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걔들은 얘기 안 하잖아요. 왜?
너 먹고 싶으면 네가 사 먹는 거지 내가 왜 그걸 이런 개념이잖아요. 근데 음. 우리나라 애들이 아직까지 그 정도까지는 안 갔으나 그래도 자기가 먹고 싶으면 자기가 그냥 먹는다는 거죠. 지가 먹고 싶으면 지가 먹고 싶겠지. 내가 걔를 왜 그러니까 이를테면 저 같으면 한 입 먹어볼래라도 얘기를 해야지 그랬더니 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개념이 많이 요즘 애들은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그게 뭐 좋게 표현하면 다름을 이제 점점점 인정하는 쪽으로. 물론 이제 얘들이 나이를 먹으면서 어른들에 의해서 교육 때문에 바뀔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저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야, 너 왜 그거 그러면 안 되지? 나눠 먹어야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갑자기 이런 얘기가 생각나네요. 우리가 남이가 남이야. 그죠? 그쵸. 남이야. 근데 우리는 남이라고 근데 항상 아니라고 우리는 보는 거죠. 우리라는 그렇죠. 공동체 의식과 그렇죠. 남인데 분명히. 그죠? we나 our를 굉장히 our. 강조했던 발음 좋아요. 그런 갑자기 그 스케일에 나온 얘기가 생각나네요. 책 스케일에서 좋습니다. 우리가 남이가 하던 시절이 좋냐? 생각을 한번 해봐라. 좋을 것 같은데 막상 가보면 거기 수명도 짧고 먹고 살기 힘들었다. 비교 대상이 아닌 것 같아요. 네, 지금의 비교하지 삶도 말아라. 뭐 그렇게 뭐 딱히 예전에 그치, 비해서 그러니까 좋은 것 같지 그 않아요. 목가적인 삶, 뭐 농촌 삶 이거 그렇죠. 끔찍했다 옛날에. 금방 죽었다. 막. 아무리 죽었다 끼래도 어제보다는 오늘이 살기 좋아요. 그렇죠. 오늘이 좋죠. 무조건. 예. 내가 오늘 망했어도 오늘이 살기 좋아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어떻게 보면은 우리 오늘 그 집단주의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뭐 하다 보니 제가 어떻게 보면은 집단주의 자체가 결국은 우리가 쓰는 언어에 때문에 많이 종속돼 있다. 네, 그 아니냐라는 결론식으로 좀 얘기가 되기는 했네요. 예. 약간은 좀 스스로 얘기해보고 위험한 내 얘기를 했다라는. 겁이 많아요. 내가 뭐라고 이런 정의를 내렸나라는 아니다. 순간. 잘하셨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예. 뭐 겁나네요. 2분 안 하시겠습니까? 집단주의? 2부요? 네. 여기 대해서 뭐 할 얘기 있어요 또? 아니, 토미님 아까 하시던 거. 어떤 거요? 집단주의. 집단주의? 네, 조금 더. 배치동? 아, 2부 하지 말고 그냥 이거 끝내요? 그죠, 일부러? 끝내야죠. 알겠습니다. 2부 하지 나한테 말고. 비겁하다 그러더니 본인이 아니 뭐 할 얘기는 많지만 할 일이 많지만.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오프 더 레코드. 없더 레코드죠. 없더 레코드. 네, 마음스 카페도 있고. 우리가 그러게요. 남이가. 그렇게 치면 저희 뭐니 하기 전에 하는 한 수다 떠는 게 솔직히 예. 핵심인 말들이 많은데 그렇죠. 누구 까기도 하고 누굴 깠어, 누굴? 어디가 좋다는 얘기도 하고 막 맨날 이런 얘기하면서 어디가 우리가 또 좋다. 그게 핵심인데 누가 와서 몰래 녹음하면 그게 대박일 텐데 조회수 이거 기껏해 많아봤자 400, 500이던데 그거 하면 한 10,000개, 20,000건 나올 것 같은데 400명, 500명 갑자기 들이닥치면 네. 곤란합니다. 네? 큰일 그게 났다. 오히려 더 조회수가 늘어나긴 할 것 같은데 아, 서로 간에 우리 살기 위해서 생존이. 네. 그러도록 합시다. 자, 그럼 오늘은 한국의 집단주의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와, 멋있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여러분 안녕. 안녕.